중년 이후에 팔이 잘 안 올라가는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중년 이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육 뭉치고 통증 생기고 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젊은 분들도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많이 하면서 어깨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할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만 네. 한번 통증으로 병원을 잘 가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통증이 아주 극심해졌을 때 그때 오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어깨의 그 구조적인 특징 때문인데요.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는 우리가 날개뼈라고 얘기를 하죠. 견갑골이랑 그다음에 팔로 같이 연결이 돼 있겠죠. 자, 생각보다 우리 어깨를 지탱하는 여기 파란색의 관절면은 100원짜리 동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무릎은 그냥 단순하게 굽혔다 폈다 하는 2차원적인 동작을 한다면 어깨 같은 경우에는 3차원적으로 모든 범위로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원짜리 동전 정도의 그 정도 사이즈로 지탱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불안정하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로 감싸고 있는 것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쪽에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얘기를 해서 이 회전근개들이 쫙 조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거나 밸런스가 틀어지거나 찢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쉬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통증들이 순간적으로 아플 때는 괜찮은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통증이 아주 극심해졌을 때 그때 오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어깨가 계속 아프면 내 어깨에 어떤 질환이 생긴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질환들이 생겼을 때 어깨가 아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평균적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깨를 뭐 들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이제 돌리거나 그때 순간적으로 한번 뜨끔하는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자, 이때는 사실 우리 어깨가 움직이다가 관절에서 한번 살짝 부딪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통증도 한 몇 분 지나고 나면 금방 좋아지게 돼요. 근데 이런 어깨의 충돌 증후군이 오래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찝혀있는 인대나 힘줄 그리고 근육들이 조금씩 찢어지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회전근개의 손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통증이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전근개의 손상을 그때 바로바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견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근육이 뭉쳐 있을 때 이게 심한 경우 아니면 저는 사실 이렇게 돌리면서 풀어주면 약간 풀어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는 방법인가요?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어깨가 그냥 살짝 뻐근하다. 안 그러면 어깨가 좀 찌뿌드덩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통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땐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 해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런 통증들이 그냥 뻐근하다, 뭐 아프다 이런 통증들이 아니라 갑자기 번개가 치는 것 같은 통증 오. 그리고 순간적으로 뭔가 꾹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네네. 이미 회전근개 쪽에 손상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스트레칭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칭이 더 찢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검사나 아니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어깨에 발생하는 질환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바로 50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로 50대 이후에 발생해서 50견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는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유착성 견관절염이라고 해서 자, 단어를 하나씩 우리가 잘라서 보면 유착된다는 게 관절이 서로 붙어버린다는 거죠. 네네. 자, 어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위로 움직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 관절이 유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 붙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 유착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유착이 어디서 왔느냐? 견관절의 낭의 염에서 왔다는 거죠. 견관절 낭의 염증이 생기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한 50대를 전후를 해가지고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움직이다가 약간 살짝 찢어지는 부분들도 생길 거고 뭐 찝히는 부분들도 생길 거고요. 이런 상처들이 누적이 되다가 내가 몸에서 치료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경관절 자체의 염증이 엄청 극심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흔하게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제 나이가 아직까지 40대밖에 안 됐는데 50견이 왔다고요? 라고 환자분들이 정말 충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50견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50대를 전후해서 나타나는 게 흔하기 때문에 그때 묻혀진 이름인 거지. 최근에는 이제 목과 어깨 쪽 그리고 등 쪽 이런 상체 쪽에 건강 상태가 다들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세가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생활 습관이 좋지 않거나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30대나 40대 환자분들도 진료실에서 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50견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이제 증상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증상이 50견의 그 증상들일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가장 이제 주요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3가지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처음에 통증을 인지를 하는 게 밤에 자다가 통증을 느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50견의 통증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아프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어깨를 삐끗했다 아니면 어깨가 좀 뻐근하다 이 정도의 단계에서 훨씬 더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잠을 자다가 어깨에 번개가 치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잠을 번쩍 깨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 다음날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의 특징적인 증상들 중에 하나가 아픈 쪽의 어깨로 들어 눕지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번째는 시일이 조금씩 지나가고 나면 팔을 한쪽으로 들어 올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 만세를 할 수가 없다 아니면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증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관절이 굳어버리면서 특징적으로 팔이 등 뒤로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열중시어가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한쪽 팔을 이제 옷을 입고 반대쪽 팔을 넣어줘야 될 텐데 이 반대쪽 팔을 넣을 때 정말 많이 힘들어들 하시거든요. 자, 이런 3가지의 증상들이 있다면 50견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50견의 증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환자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50견 정말 힘든 병입니다. 환자분들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자, 50견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50견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유착성 견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씩 단어를 보면 유착성이라는 단어가 결국 뭔가 붙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어깨 관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하 좌우로 거의 인체에서 가장 넓은 범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안쪽에 관절이 어떤 원인에 있어서든지 간에 유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뒤로 열중시어 자세에서 팔을 올리는 동작들이 거의 어려워집니다. 이 2가지 동작에서 특징적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견관절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견관절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어깨뼈와 그다음 팔뼈가 하나의 관절을 이루고 있어요. 이 관절 주변으로 견관절 낭과 그리고 여러 가지 회전근개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힘줄과 근육들이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특정의 원인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자세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사용하거나 이런 과사용을 할 때 손상이
누적이 되면서 50견으로 이행을 한다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통증이 다시 나타난 상황이면 염증 반응이 심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운동을 차라리 쉬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동을 쉬고 오히려 어깨를 아껴주고 찜질이나 가정에서는 이 정도의 안정화시키는 요법들을 추천드리고, 자, 50견의 근본적인 처치는 저희가 3가지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염증기 그리고 급성기에는 약침 치료를 통해서 경관절 주변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약침을 시행을 할 거예요. 자, 2번째로는 굳어있는 관절들 그리고 내 팔이 올라가지 않는 것들, 열중 시어가 되지 않고 내가 팔을 뒤로 해서 옷을 입지 못하는 이런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은 추나요법을 통해서 목과 그리고 어깨 그리고 팔 그리고 등까지 이 부분들의 배열을 바로 맞춰줌으로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다시 또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째가 중요한데 결국 이 손상들이 누적이 돼서 50견으로 이행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손상된 부분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쉬어주면 새살이 다시 붙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시는 거겠죠. 이때 어깨 관절적으로 특화된 한약요법들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통증은 약침 치료 또는 봉침 치료, 그리고 내 몸에 틀어진 부분들 그리고 관절이 굳어있는 부분들은 추나 치료로 다시 또 관절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손상 부분의 복구는 한약요법, 이렇게 3가지로 치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궁금증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 근데 50견의 원인이 퇴화라고 한다면 이게 치료가 잘 될까,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생각보다 50견은 그 통증의 강함에 불구하고 네네. 치료가 그렇게 어려운 병은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2가지 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1단계에는 염증기에 나타나는 그 통증을 줄여주는 데 저희가 집중을 해요. 네. 안쪽에 뭐 봉침 그리고 약침 방금 나왔었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안쪽에 염증과 부종을 빼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한약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염증을 줄여주는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 4주 정도 1단계 치료를 하고 나면 통증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때부터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추나요법을 통해서 내 목과 등과 그다음에 어깨 쪽의 밸런스를 다시 또 맞춰놓고 어깨 관절의 가동성을 높여주게 되고요. 환자분들도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운동과 그다음에 재활 치료를 함으로써 이게 또 한 4주에서 6주 정도 하게 되면 후유증 없이 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이 50견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을 쓰는 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좀 덜 쓰고 잘 풀어주는 게 좀 좋은 걸까요?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깨를 너무 무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혹사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풀어준다. 이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평소 때 우리 어깨가 좀 말려 있고 등이 굽어 있게 되잖아요. 이 부분들을 펼쳐 놓는 것만 해도, 자세를 잡아주는 것만 해도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호 씨 오늘 고맙습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면역력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 슈퍼푸드인데, 이걸 먹게 되면은 건강하고 오래 잘 살 수 네.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토마토가 대표적이고요.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도 좋다고 합니다. 네. 또 연어, 브로콜리도 도움된다고 하니까 슈퍼푸드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생방송으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